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접전, 처음부터 끝까지 초접전의 양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출구구 조사까지도 초접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뒤에 보는 것처럼 1위와 2위가 나와 있었지만 이거 자체가 오차범위 내에서 나온 수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위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 그리고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8%인데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불과 0.6%포인트밖에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1%도 나지 않는 수치인데 이 오차 범위가 0.8%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 오차 범위도 이제 넘지 않는 그런 수치, 굉장히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좀 지역을 볼 텐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9%와 49.4%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역시 이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넘어갔고 다음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은 윤석열 후보가 57.8%, 이재명 후보가 38.5%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의외로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개표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72.7%로 상당히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K 지역의 그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구 윤석열 후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72.7%로 높은 출구조사 결과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은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인천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49.6%, 윤석열 후보는 45.6%를 보이면서 약간의 차이는 나는 모습으로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역시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표 어떤 후보가 이제 득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인데요. 현재까지 출구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9.6%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다음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30%대 호남 지역에서 얘기를 했는데 10%대 일단 두 자리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13.7%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막판에 지지층 결집이 있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83.3% 표를 준 모습입니다. 물론 출구조사 결과니까 실제 결과는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48.2%, 이재명 후보가 47.3%를 보이면서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분위기에 유사한 정말 초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두 후보 간 차이가 1.1%포인트 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전, 충청 지역이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서 대선 승패가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한데 지금 굉장히 접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울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수 쪽의 표심이 좀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56.5%,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9.1% 기록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종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도 48.2%와 47.2%, 딱 1%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딱 1%포인트로 정말 박빙, 정말 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 그리고 대전, 충남, 충청 지역이 지금 굉장히 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지금 전체 판세랑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인구가 많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했던 경기 지역 50.8% 대 45.9%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으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 표심에 민감한 지역이자 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8%로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북 지역부터 개표가 시작이 돼서 8시 10분부터 개표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개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지척 사항에 따라서 그 개표 상황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 지역 윤석열 후보 54.3%, 이재명 후보 41.2%. 강원 지역도 이제 약간 보수에 가까운 성향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보수세가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인데 현재까지 이 윤석열 후보가 54.3%로 우세한 모습입니다. 역시 결과는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충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지역에는
윤석열 후보가 50.3%, 이재명 후보가 45%를 보이면서 약 5%포인트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 세종 다른 지역은 1%포인트 격차로 좁혀졌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지역 충북에서는 50.3%로 우세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지역인가요? 네, 충남 지역 48.2% 대 47.2%, 1%포인트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또 먼저 가보겠습니다. 전북 지역인가요? 네. 전북 지역은 역시나 82% 대 14%. 여기서도 두 자릿수는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14.4% 윤석열 후보가 추구조사 결과는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쏠린 모습입니다. 82.6%를 지금 추구조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남 지역입니다. 전남 지역 역시도 80%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83.7%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3.3%인데요. 국민의힘에서 30%까지 득표를 노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만큼 지금 13.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72%대, 이재명 후보는 24%를 기록하면서 차이가 있는데 역시 보수 지역에서는 70%대를 윤석열 후보가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인 만큼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경북은 이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표 결과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남으로도 가보겠습니다.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57% 대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남 역시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게 유리한 지역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57.1%, 이재명 후보가 39%를 출구조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제주 지역 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마지막에 한 번씩 찾아가면서 공을 그렇습니다. 들였는데 네. 약 10%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네, 이재명 후보가 52.2%, 윤석열 후보가 42.5%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하루 먼저 제주를 찾아갔긴 했지만 저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 역시 개표를 실제로 해봐야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색깔이 좀 나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서울 부분이 지금 빨갛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는 서울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 개표 상황을 좀 눈여겨보시면 대선 전체 결과도 가름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인데 JTBC의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JTBC 출구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7.7%로 반대로 승패가 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상황인데 이 JTBC 출구조사에서도 지금 격차가 0.7%포인트인가요? 그렇습니다. 0.7%. 네, 이 역시 굉장히 오차범위 안팎인 이 차이기 때문에 또 승패가 또 갈렸기 때문에 실제 결과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경북 지역부터 지금 개표가 시작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예상보다 민주당 반응이 좋았던 이유는 아마 JTBC에서의 발표가 이긴 것으로 나오면서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깜깜이 기간 이전의 결과가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는 상황이었는데 이 JTBC 결과에서는 격차가 작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호성이 나왔던 것 같고 굉장히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두 군데의 출구조사가 다르고 또 사전 투표나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대선 출구조사를 보면 승패는 항상 맞췄습니다. 격차가 조금 차이가 있긴 했지만 승패가 맞았었는데 지금 지상파 출구조사와 JTBC 출구조사가 일단 다르고 또 확진자로 격리자들이 꽤 많이 투표를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금 집계가 사실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실제 결과가 정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조사로서의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표를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개표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나오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네, 지금까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역대 대선에서는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정말 경합, 박빙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새벽 1시, 2시 정도에는 당락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당선의 윤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당선자의 당선 연설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구하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